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트렌드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여기 마케팅 1.0, 웹 1.0, PC 기반 이게 과거라면 현재는 스마트 워킹 기반의 웹 2.0, 마케팅 2.0인데 앞으로는 이 가치 중심의 마케팅 3.0, 그 다음에 웹 3.0, 상황인지, 그 다음에 융합 이런 걸로 간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보면 컨텐츠, 플랫폼, 그 네트워크는 터미널, 이게 디바이스인데 아까 말한 요 네 가지가 동시에 가다가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나 터미널은 그냥 이제 더 발전의 정체가 있고 결국은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일어나요. 그거를 지금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대박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내가 생산자가 돼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컨텐츠를 생산자이자 소비자니까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그게 뭐죠? 3D 프린터 들어봤죠? 3D 프린터는 하드웨어는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뭘 필요해. 그러면은 내가 직접 설계해서 설계할 필요도 없어.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 발 사이즈를 이렇게 되면은 앱이 스캐닝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이 센서가 엄청 많으니까 이 샘플을 통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 센서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은 이 카메라 비전이 2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한 5개 들어가가지고 삼각법에서 거리를 측정을 하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해도 지가 사람 눈으로 할 거를 이게 사람 눈은 정확하지가 않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거리를 다 측정해서 사람의 발의 사이즈를 알게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3차원 데이터를 적석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디자인은 내가 마음대로 입힐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3D 프린트로 해가지고 출력을 하면 그게 신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고 괜찮으면 그걸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그래서 3D 프린트의 핵심은 뭐냐면 장비가 아니고요. 설계 컨텐츠예요. 설계 데이터 컨텐츠만 유통이 돼요. 그래서 내가 설계 작가다. 지금은 이 캐드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이 다 회사에 취직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돈을 받는데 내가 앞으로는 음악 작가처럼 설계 데이터를 내가 만들어내고 그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나의 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콘텐츠 작가 이런 것들이 미래의 잡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SNS상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대세가 될 거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상에 빅데이터가 모여있는 그 클라우드상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 이런 쪽이 인사이드 데이터 이쪽이 하나의 데이터 분석사 이런 쪽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많은 것을 융합하고 재분해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이 결국은 돈이 될 거다. 세 번째 문제는 3D 프린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이건 뭐냐면 집에 3D 프린터는 다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만 다운로드 받으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수입이 필요가 없어요. 80%가 앞으로는 80%가 물류가 없어요. 집에 3D 프린터를 통해서 지금은 뭘 할 수 있어? 플라스틱 정도만 출력을 하죠. 이게 옛날에 말하면 흑백 TV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칼라 TV 세상으로 변환되듯이 이 3D 프린터가 재질 상관없고 색깔 다양하게 재질과 색깔을 다양하게 프린팅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올 거예요. 헤드가. 그러면 지금은 그게 비싸지만 그 어느 순간에 가전제품만 되면 그때는 집집마다 프린터기가 있고 냉장고만한 프린터기가 있고 물건을 사는 게 택배 아저씨를 통해서 안 하고 그냥 데이터만 내려받아가 딱 누르면 1시간 후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릇도 만들어주고
신발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내가 지불할 돈은 뭐를 지불하죠? 재료비하고 데이터비. 그래서 그 데이터를 유통을 할 때 그 데이터를 돈을 지불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에이전트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음악 같은 거 컨텐츠를 이렇게 유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설계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갑입니까? 아니면 유통한 사람들이 갑입니까? 유통한 사람이 갑이. 왜 그래요? 과금 차지, 과금 돈을 내는 그런 구조에서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를 하는데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들어봤죠?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면 데이터들이 전부 다 내 서버에 계약이 나만 보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데이터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서버에 컴퓨터에 전부 다 동시에 퍼지죠. 그럼 내 서버에 내 데이터가 지금 어디서 계약이 됐다는 게 인지가 되죠. 그럼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데이터가 관리가 되는 게 미래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가 내가 만들어지면 그 고유의 정보 ID가 블록체인이고 그거와 결합된 데이터가 딱 결합이 되면 이제 이거는 변조가 안 되니까 내가 그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가면은 그 데이터가 전부 나도 그 계약이 다 유통이 되는 모니터링이 되니까 제가 돈을 받는. 그래서 지적재산권이 보호를 받으니까 앞으로는 이 컨텐츠가 결국은 지적재산권이죠. IP 창업 이런 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3D 프린트도 할 수 있고 내가 데이터도 분석해 볼 수 있고 그리고 SNS 상의 컨텐츠를 유통을 시키는 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런 성격의 작업들이 앞으로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그런 작업들이 나올 수 있다. 미래 트렌드를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일평균 모바일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걸 보니까 1시간 반이 돼요. 10대가. 여러분은 20대니까 1시간 정도가 평균 동영상을 보게 되고 동영상 시청 플랫폼, 아까 말했을 플랫폼이 뭐죠? 기차역이죠. 뭐죠?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안에 앱이죠. 이런 거 스마트폰 안에 그 OS가 뭐라고 했죠? 플랫폼, 그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 컨텐츠로서 뭐가 있죠? 유튜브 이런 것들이 전부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동영상 유통 플랫폼, 그죠? 플랫폼 앱. 그래서 유튜버라든지 네이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인데 유튜버가요 거의 80%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려면 뭘 모르면은 유통이 안 된다?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왜 중요하냐면 페북에 데이터를 올리면 그게 검색이 됩니까? 옛날 데이터가 검색이 잘 안 돼요. 즉 뭐냐면 페북은요 주소가 생성이 안 돼요. 그런데 유튜브는 내가 데이터를 올리면 링크 주소가 생성이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 주소를 가지고 퍼나르면 되죠. 옛날에 블로그가 그랬어요. 블로그는 그 페이지가 생성이 되면 거기에 고유 아이디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그인, 그죠? 링크 주소가 똑같아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블로그였다면 지금은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트렌드를 봤더니 지금 보면 검색 엔진에서 검색 비율을 보면 한국인들이 검색에서 8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거의 최근 한 달 동안 검색 사이트 플랫폼을 보니까 네이버가 60%고 구글이 30%고 다음이 6.2%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론 조작을 어디서 제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예요? 네이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검색
조작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다음이 쉬워요. 그래서 다음 아고라, 다음. 그래서 보면 이런 조작하기 어디가 좋아요? 다음이고, 자 그리고 네이버는 파급 효과는 네이버가 제일 좋죠.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드루킹, 와 이렇게 하는 게 다음에서 많이 합니까? 네이버에서 많이 합니까? 네이버에서 많이 합니까? 그럼 맞겠죠. 자, 그래서 검색을 네이버에서 많이 타고 들어간다. 그러면 홈쇼핑을 어디다가 만드는 게 좋아요? 네이버에. 우리나라는 타고 들어오는 게 거의 네이버로 들어가요. 다른 나라는 구글일 수도 있고. 자, 여기 보면 10대가 유튜브나 이런 그 카카오톡 같은 사용 비율을 보니까 10대가 거의 사용 시간에 보니까 76%가 유튜브를 보더라.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가면서 50대 볼까요? 50대는 유튜브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유튜버 세대는 10대가 제일 압도적이죠. 어릴 때 이 10대는 10년 전에 애기였을 때 앵앵 울고 하면은 부모가 안 울게 하려면 뭘 보여줬습니까? 네? 뽀로로? 유튜브의 영상을, 어린이용 영상을 그냥 보여주면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0대들은 유튜버 세대예요. 유튜브의 컨텐츠를 보고 자란 세대.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로 검색을 다 하고 해요. 거기에 또 이제 20대가 그래도 유튜브가 53%예요. 그 다음에 20대는 카카오톡이 또 한 40%.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한다는 게 보면 네이버 검색 좀 해보고, 그럼 유튜브와 카톡으로 하루의 시간을 대부분을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0대는 어때요? 이제 요게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네이버가 한 10%더 올라가요. 그래서 40대는 보니까 비슷한 양상이에요. 50대는 뭐죠? 카톡이 압도적이에요. 50대. 그 다음에 유튜브가. 그래서 50대는요, 카톡하고 유튜브가 20대하고 반대로 이렇게, 반대는 아니지만 거의 뭐 비슷한 성향을 보이니까 이게 여론에서도 비슷하게 가요. 그리고 이 총사용 시간을 보면 압도적으로 유튜브가 많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빅데이터 시대에 AI라는 게 발전하면서 데이터가 비정형화된, 정리되지 않은, 엑셀로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그 근원은 스마트폰이고, 이게 2010년 보급되면서부터 데이터가 많이 나왔고, 그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반복적인 거, 이런 거는 사람을 대신해서 AI가 다 하고, 그래서 지식적인 거는 사람이 한데, 기술적인 것들, 경험 기반의 이 무형기는 사람이 더 낫다. 그리고 소통, 커뮤니케이션, 창의성 이런 분야가 굉장히 그 관련이 많다. 그래서 그럼 내가 앞으로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맞는데, 세상이 원하는 미션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했던 경험, 리소스, 경력을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의 중간 영역, 세상이 원하는 걸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대학교 때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찾아낸다는 것은 결국은 미션과 내가 할 수 있는 소스, 경력을 기반으로 비전을 찾아내는데,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20대 중반 때 뭐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앞으로 내가 보완해야 될 경력들 많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경력들을 여기다 나열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게 되었을 때 세상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려고 보니까 이런 창업 교육을 통해서 창업 동아리를 만들어서, 당장은 이런 경력이 없더라도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이런 미션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뭘 하면은 앞으로 미래 3차
미래의 그 트렌드에 맞는 잡을 퍼스널 브랜드를 가질까? 그래서 요거를 찾아내는 그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고 미래에 앞으로 요 보완된다는 가정에서 내가 이걸 하고 싶고 이거를 한번 초석을 잡아보는 게 굉장히 자소서 쓰는데 좋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요 자소서에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한다. 그게 지원 동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 회사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다.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대학교 때 창업 동호회를 하면서 이런 경력을 쌓아왔고 앞으로 이 회사에서 내가 이런 비전을 수립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회사에서 기하의 회사에서 이런 경력들 미래의 경력을 한번 어느 부서에 필요한 경력을 한번 들어가서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사장님이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격이 좀 안 좋아. 어떻게 이야기되죠? 제가 창업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러한 미션을 찾기 위해서 좀 대학교 때 방황을 좀 했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학점 관리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감안해 주세요. 성적은 별로 중요하지. 비전이 명확하면요. 여기 자격증이 그 비전에 어떻게 지향적인 관련이 있는 자격증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보면 나는 제조업을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어학 점수 그리고 뭐죠? 전혀 상관없는 어떤 자격증들로 나열이 되면 그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이력서가 아니고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목적 지향적이고 미션 지향적이고 그걸 목적이라 하죠. 목적 지향적이고 그리고 비전 지향적인 목표 지향적인 준비된 삶을 사는가 그걸 보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어때요? 이런 거 전혀 4학년 동안 생각을 못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성적 중심에 숙제 중심에 여기 하우 관점에서 그냥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방향성이 전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여기 그냥 막 하다 보면 이런 게 그냥 모래알 같이 목적이나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어떤 경력 관리가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더니 그때부터 이걸 찾으니 매칭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좋은 데 가려고 보니까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대학교에 있는 동안에 여기 졸업할 4학년도 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1학년도 있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뭘 필요로 하고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그 중간 매칭을 찾아내면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4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권해요. 내가 그런 미션과 비전과 그 경험 같은 거를 이런 명함 하나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서 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남들한테 이게 움직이는 나의 홍보 자료예요. 이 명함을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미션은 뭐고 비전은 뭐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간접적으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시간이 되면 명함 같은 것도 한번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창업 생태학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제 미션과 비전이 들어가 있는 브랜드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 생태학자라는 걸 인터넷에 제가 DB상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옛날에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기억이 되면 되지만 사람들은 그걸 평생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클라우드 상에 빅데이터 상에는 저희 족적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 키워드가 창업 생태학자를 딱 치면 박람기가 나오면 저한테 뭐가 일이 들어오죠. 여러분들도 대학교 때 그런 밑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번에 한번 저한테 질문한 학생이 있어요. SNS에서 유튜브나 블로그나 카페, 카카오 뭐 이런 게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볼게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 보면 유튜브나 블로그는 검색이 네이버나 구글에 됩니까? 되죠.
그러면 개방적이에요. 검색이 돼요. 그리고 이 정보들은 여기에 있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그 답 댓글 같은 걸로 소통이 가능해요. 그리고 정보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중간이에요. 여기가 미드필드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 크리에이팅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소통은 잘 되는데 정보로서 키핑이 됩니까? 잘 안 되죠. 카카오톡은. 그죠?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검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상에서 검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데이터는 정보가 공유는 돼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은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비밀스럽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소통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손으로 하는 전화예요. 그런 컨셉. 그래서 스마트폰은 그런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하는 전화기. 그래서 손 전화기라고 보시면 되고, 카페는 어때요? 지금은 이제 별로 많이 안 쓰는데 이 카페는 외부적으로 검색은 되는데 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로그인을 해가지고 회원 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소통도 되고 정보도 키핑이 돼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외부적으로 검색은 잘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소통과 정보의 중간 영역이에요. 트위터는 외부적으로 검색도 되고 소통도 되는데 정보를 키핑하거나 공유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홈페이지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는 외부적으로 검색은 잘 되고 그런데 정보로서 키핑되는데 소통은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 댓글 잘 안 달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다나와 닷컴 이런 포탈 네이버 쇼핑몰 이런 거는 검색도 잘 되고 정보지만은 소통과는 좀 거리가 있죠. 홈쇼핑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옛날에는 블로그를 잘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결론은 유튜브를 잘해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거에 되면 정보를 전부 다 링크를 시켜가지고 하니까 여기서 정보를 관리를 하고 링크를 시켜서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 홍보 수단이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넘어갈게요. 시간상. 그래서 온라인 생태계가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기반의 어떤 컨텐츠 중심의 어떤 창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력 개발도 이쪽에서 내가 미션과 비전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죠? 고객 발굴 데이터베이스에 있어. 그리고 거기서 신뢰는 조회수 플러스 댓글로 이게 조회수 플러스 댓글이 많으면 우리 쇼핑몰 같은 거 네이버 쇼핑몰 보면 쇼핑할 때 뭘 봐요? 조회수하고 리뷰 보죠. 리뷰가 뭐죠? 댓글이죠. 좋아요. 그것도 아무나 달 수 있습니까? 구매한 사람만 달 수 있으니까 좀 의미가 있죠. 물론 거기 또 알바 써가지고 이것도 좋아요 막 누르고 댓글 막 근데 표가 나잖아요. 근데 진짜 산 사람도 보면 그냥 사진도 엉성하게 찍어 올렸지만은 빨리 배송돼서 생각보다 참 좋아요. 별표 5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잘 선택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DB 조회수 댓글 키워드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드를 형성하는데 어디다 형성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백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명함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키워드로 된 명함을 주고 또 인터넷 SNS 상에서는 블로그하고 유튜브에 이런 컨셉들이 들어가면 내가 파워 블로그가 되고 파워 MCN이 돼서 광고가 붙죠. 그게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내가 잘하는 분야의 어떤 컨텐츠를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의 그 컨텐츠를 우리 강의에 좀 와서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실수가 왔는데 똑같이 해주세요. 그럼 뭐죠? 견적이 필요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타진다니까 영업적으로 그 영상 딱 하나 달랑 올려놓고 조회수 얼마 안 되는데 필요한 사람 그걸 보고 바로 결정해서 마케팅이 된 거예요. 자, 여기 김정희의 그 세안도인데요. 여기 세안도를 보면 이 세안도가 역사적으로 1844년도에 김정희가 유배를 갔을 때 그 제자의 여건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영사 정도 돼요. 그 중국이 강대국이었잖아요. 청나라. 그때 여건으로 갔던 영사가 이상적 제자가 김정희한테 와가지고 유배돼 있을 때 왔는데 그 제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책 같은 거 있죠. 선진문물의 책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김정희한테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무도 오지 않는데 이 사람이 제자가 오니까 어디가 좋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딱 만들어서 줬어요. 이상적이 그걸 가지고 청나라 가가지고 황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한테 보여주고 자랑질하니까 트럼프가 댓글로 멋있네.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볼턴한테 보여줬더니 볼턴이 더 좋네. 잘렸지만 또 누가 있어요? 또 뭐 거기 유명한데도 서열순으로 쫙 나가는 게 몇 개를 받았냐? 20여 개 댓글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 뒤쪽에 여기서부터 13m를 여기 종이가 20개를 이어붙여가지고 13m 하나에 뭐 한 5, 60cm 되겠죠. 거기 보면 이제 쫙 왕이집 뭐 딱한 이런 것들이 20개 쫙 있는 거예요. 이 그림 뒤에 다 붙어가지고 그게 옛날에 댓글이에요. 조회수하고 이 그림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릴 수 있는데 그 댓글이 평가가 그 당대에 최고의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권력자들이 댓글에 저기 국보 몇 호예요? 하여튼 저거는 팔 수 없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이게 사실은 SNS 마케팅의 하나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1학년 때는 사업계획서 준비,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경험을 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1차 창업을 시도를 해요. 정부 지원 사업 받아가.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해는 했는데 아직 내 거와는 안 됐어. 그럼 그때 창업 2차 시도를 또 해요. 그럼 성공률이 그때는 95%, 5%에 못 들어가나 95% 실패에 들어갔어. 2단계 여기 가서. 그래서 2단계 창업을 또 해. 그때는 이제 내가 내재화 기업 단계가 되지. 그때 성공률이 15%예요. 그리고 난 여기도 못 들어서 그러면 또 다시 4학년 되가 또 한 번 더 시도를. 그때 이제 이거야 하고 통찰을 통해서 성공률이 30%. 이 누적을 하면 몇 퍼센트 될까? 여기 5% 빼고 95명 중에 15명이 성공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안에 못 들었다면 한 80% 아니 한 78%의 사람들이 사실은 창업이 잘 안 된 거예요. 시장 실패라고 보는 게 아니고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면 다시 피보팅을 해가지고 다시 통찰 단계로 또 했어. 그랬더니 78명 중에 30%가 또 창업 성공해. 여기 못 들은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60명은 전부 다 내가 졸업할 때 되면 어때요? 창업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크리에이팅을 가지고 광고 수익을 내고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보고 만약에 정말로 내가 창업이 최선의 그 선망 결과물인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취업을 하자. 해가지고 자소서를 만들었으면 이 포트폴리오가 대단하지 않아요?
이것만 그냥 내가 실패 사례지만 쫙 넣어가지고 내가 이런 동아리가 했다. 그럼 어때? 좋은 회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헐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요 최고 좋은 데가 오히려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냐면 그런 사람들은 크리에이팅으로 평가를 받고 그런 거 있죠. 중매를 할 거냐 연애를 할 거냐. 중매를 하면 차원 경쟁이 아니고 스펙 경쟁이에요. 그죠? 레벨 경쟁 점수로 거기는 경쟁력이었지만 연애를 하면 뭐죠? 필이잖아요. 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CEO의 마음에 들면 전격적으로 발탁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데 들어가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적인 기업. 여러분들 그렇게 좀 살아야 안 되겠어요? 좀 오픈 마인드로.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자꾸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해 1차 시도했을 때 성공률이 29%, 2차 했을 때는 35%, 3차 했을 때는 40%, 4차 했을 때는 48%, 5차 했을 때는 53%의 성공 확률을 가지더라.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보면 1차에서 5차까지 누적되면 결국은 83%가 다 창업을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창업으로 한번 해보고 근데 리스크가 없어. 얼마나 좋아? 여기서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